자격 시험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은 AT 자격 시험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있는 것들을 미리미리 봐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동영상도 거기 참고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자, 수행과제 1번부터 같이 또 해보죠. 193페이지 결산분계 1번 보겠습니다. 9월 4일 날 납부한 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정리분계를 하시오. 이게 뭐냐면은 비용의 이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비용의 이연. 미경과된 보험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보험료가 비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험 기간이 아직 남았다라는 것은 단기에 비용 처리를 하면 안 된다. 단기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이것은 차기로 이연시켜야 된다. 즉 넘겨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째 뭐를 해야 될까요? 이 미경과한 보험료가 얼마인가를 계산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아까 여러분 이연시킬 때는 선자 돌림의 계정으로 자산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차변에 선급 비용 자산 XX 얼마, 대변에는 보험료 얼마. 이 분계를 일반전표 12월 31일자에다가 입력해 주는 것입니다. 이연은 선자 돌림이고 비용을 이연시키려면은 선급 비용으로 자산 잡아가지고 내년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험료는 120만 원을 납부했는데요. 보험 기간이 9월 4일부터 내년도 9월 4일까지. 네. 자, 우리가 지금이 25년도입니다만 우리는 지금 이 책을 24년도 교재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년 아직 세일을 안 맞은 걸로 하고 이 책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교재를 프로그램도 그렇죠. 자, 그래서 25년도를 우리가 차기라고 생각하시고 그 1년치가 120이에요. 그런데 미경과분을 계산할 때 보통 월할로 계산하라. 계산 방식을 월할로 하시오 하면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계산하죠? 자, 내년도가 9월 4일까지니까 9월 달까지 월할로 계산하면 9개월치예요. 월할로 계산하면 9개월. 그러면 120만 원이 1년치니까 9개월 치면 계산이 쉽죠? 그냥 90만 원.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데 일할로 계산하라고. 일할로 계산하라고 하면 조금 메모를 좀 해야 됩니다. 양편 넣기. 이거는 보험기간이 적용되는 시작일부터 끝나는 날도 하루로 넣는 걸 양편 넣기라고 그러고요. 하나만 넣는 것은 한편 넣기라고 그래요. 한편 넣기. 그럴 때는 시작하는 날이든 끝나는 날이든 하루는 빼야 됩니다. 날짜 수를 계산할 때. 그리고 총 일수는 여기서 366으로 계산하라 그랬으니까 366분의 미경과한 날짜를 여기 120만 원에다 곱하기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산해야 될 거는 이 미경과된 날짜를 계산해야 돼.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시험 볼 때 A4 용지 한 장을 책상에 올려놓고 시험 볼 수 있거든요. 꼭 필요해요, 메모지가.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책상 위에 키보드, 마우스, 계산기, 그리고 볼펜, 펜 한 자루, 그리고 A4 용지 아무 글씨 없는 거, 빈 A4 용지 한 장을 놓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야죠. 미경과 되니까 25년도죠. 자, 25년도 1월 거, 1월은 31일까지 있죠. 2월은 며칠까지 있나요? 28일이나 29일. 예.
28일까지 있네요. 예, 달력 보니까. 네. 3월은 며칠까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셉니다. 31일.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봐야 돼요. 4월이 30일. 예, 5월이 31일. 6월이 30일. 7월이 31일. 8월이 31일이죠. 8월도. 9월이 4일이니까 4일. 양편 넣기니까 다 4일을 다 세는 거죠.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247 나왔죠? 저는 계산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247. 이걸 메모지에다 쭉 써가지고 더하기를 한번 쫙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247일로 계산이 나왔으면 여러분이 계산기에다가 120만 원 곱하기 247일 나누기 366일 해야 일할 계산이 되는 거죠. 얼마 나올까요? 계산 빨리 하지. 버립니다. 예, 소수점 나오는 건 버림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809, 836이 나오는데요. 맞나요? (247일) 나누기 366 809, 836 맞네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소수 나오잖아요. 네, 버리시면 됩니다. 809, 836. 네. 그래서 이제 요 809, 836으로 일반 전표에다 입력을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 일반 전표 입력 날짜를 12월 31일. 자, 비용을 이연시키려면 자산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연시켜야 돼요. 차변에 선자 돌림의 자산, 선급 비용. 선급 비용, 거래처 필요 없어요. 예, 적요는 1번 만들어 놨네요. 미경과 보험료 계상. 예, 금액은 809, 836. 엔터. 대변은 보험료죠. 보험료. 예, 일단 800번대로 해놔 보세요. 보험료 코드가 정확하지는 않는데 일단 800번대로 한번 해놔 보세요. 821 엔터 복사하시고 809 836. 예. 왜 일단은 800번대로 해놓으라고 그러냐면 우리 회사는 제조업이니까 이 지금 미경과 보험료라고는 9월 4일날 납부한 보험료가 무슨 보험료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공장의 화재 보험료일 수도 있고, 예, 뭐 영업부 차량의 보험료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지금 모릅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 9월 4일 걸 한번 조회해 보세요. 9월 4일날 납부했다고 그랬으니까 9월 4일 전표를 보면 알잖아요. 네, 갔더니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 하면서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보험료 코드가 821번을 쓴 걸로 봐서 판매관리비 보험료니까 영업부나 관리부나 하여튼 공장 쪽 보험료는 아니었죠. 예, 예상된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확인 꼭 해야 돼요. 예, 9월 4일날 납부한 보험료였다. 근데 그 보험료가 500번대 보험료인지 800번대 보험료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입력하고 나서 나중에 확인해도 되고, 그래서 고치면 되니까 입력하기 전에 확인한 다음에 입력해 줘도 되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2월 31일 거 요렇게 해놓으면 된다. 왜 여러분 보험료를 대변에 써주는지 아시겠죠? 아까 9월 4일 날 보니까 보험료 차변에 잡혀 있었잖아요. 비용 발생 그날 120만 원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연시키려면은 단기의 보험료에서 취소해가지고 이연시켜야 되니까 대변의 보험료는 뭐냐? 비용 취소시킨 거예요. 비용을 줄여준 거죠. 단기에서 취소시켜가지고 자산으로 잡았어요. 내년에 이제 이 선급 비용을 내년에 2025년도에는 대변의 선급 비용, 차변의 보험료 해서 내년도 손익계산서에 이걸 반영시킬 겁니다. 자, 이해 잘 됐죠? 두 번째 거.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에서 23년 5월 1일에 차입한 US 달러 20만 달러이다. 상환 예정일은 2027년 4월 30일이며 적용할 환율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외국에 있는 회사인가요? 은행인가요? 하여튼 베스트 회사에서 20만 달러를 차입했어요. 그래가지고 2027년 4월에 아직도 그러니까 장기 차입금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23년도 차입할 때는 달러당 1,000원이었는데 24년도 결산할 때 1,100원으로 환율이 올라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은 결산 때 손해를 보게 돼요. 외화 부채가 있는 기업은. 이것을 우리가 손실 계정으로 뭘로 처리하냐면은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해요. 외화 환산 손실 차변에 XXX. 대변은 이 손실 본 것만큼 부채가 증가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20만 달러는 변함이 없지만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는 달러라는 통화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원으로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시점에 20만 달러하고 작년 결산 때 20만 달러하고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대변의 외화장기 차입금 그만큼 증가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기를 가지고 이번에는 이런 계산을 합니다. 계산기를 딱 잡고서 작년 결산 때보다 100원이 올랐단 말이죠. 그렇죠. 1,000원이 1,100원이 됐습니다. 지난해 결산 때보다. 제가 아까 결산 때라고 안 하고 차입 당시라고 한 거는 말을 실수한 것 같고요. 이게 작년 12월 30일이니까 작년 결산 때예요. 작년 결산 때와 이번 결산 때를 비교해야 맞습니다. 자, 100원. 자, 100원 곱하기 달러로 20만이에요. 20만 달러. 는 하면은 2천만 원이 나옵니다. 원화로 2천만 원만큼 손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부채가 2천만 원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을 손실 처리하고 대변에 부채 증가시키는 분계를 수동으로 이것도 해야 돼요. 수동 결산, 외화 부채의 평가, 수동 분계 사항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입력합니다. 다시 12월 31일 이번에는 두 번째 전표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 935 외화 환산 손실 거래처 상관없 비워두시고 2번 적요 만들어 놨네요. 외화 차입금 평가 시 환산손
2천만 원이었죠? 20 플러스 엔터. 4번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 305번. 이건 부채니까 거래처를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B2 영문자도 두 글자만 입력하고 엔터로 검색하시면 돼요. B2 그러면 1010 네, 엔터 쳐서 위에 거 그냥 적용하고 같이 처리하면 되고요. 2천만 원 부채 증가. 외화 장기 차입금 부채 증가시키고 차변에 외화 환산 손실로 인식하면 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자, 우리가 재고자산 정리해가지고 매출원가, 제품이면 매출원가, 원자료는 제조원가를 결정하는데 포함 반영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동 결산 사항이에요. 자동 결산은 한꺼번에 할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 별표시가 하나 있어요. 비정상적인 감모가 있다. 자, 아까 여러분 수동 결산 중에 비정상적인 감모는 영업외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수동 결산해야 된다라고 아까 정리된 표 보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동 결산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건 수동. 그러니까 여기 실사 금액을 입력은 자동에서 하지만 이거는 자동 분계니까 결산자료 입력에다 하는 거지만 이건 뒤로 밀어놓고 먼저 수동을 먼저 해야 돼요. 자, 뭐가 감모가 났냐면요. 원재료가 장부는 500개인데 실사 수량이 450개입니다. 금액으로 여기 차이를 보니까 1000만 원인데 장부가 1000만 원인데 900만 원이에요. 실제 금액은. 그러면 100만 원을 수동으로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100만 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에요. 그리고 대변은 원재료가 대변에 가야죠. 원재료. 그런데 이것이 꼭 적요 8번 넣어야 된다는 걸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타계정으로 대체. 자, 비정상 감모는 수동분계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또 100만 원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12월 31일 일반 전표로 다시 갑니다. 가가지고 차변에 이제 세 번째 전표 입력하는 거예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939죠. 거래처 그냥 지나가요. 적요에는 2번 적요 만들어져 있네요. 원재료 감모 손실. 금액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대변에는 자산 감소. 원재료 153이죠. 원재료. 네, 적요를 8번 넣어야 된다는 거. 8번 타계정으로 대체. 8번 안 넣으면 안 돼요. 여기는 꼭 넣어야 돼요. 8번. 여기 사실 다른 적요는 다 생략해도 됩니다. 이거 다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 적요는 생략하면 안 돼요. 타계정 대체 이거는 꼭 넣어야 돼요. 100만 원. 자, 그러면은 이제 3번에서 수동분계할 사항을 찾아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번은 뭔가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기말결산에 반영한다. 이건 준비해놨으니까 이건 자동결산. 다음 5번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시오.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네, 우리가 어젠가요, 여러분 선납세금 회계 처리했던 거 기억날 거예요. 그거 정기예금 만기됐을 때 세금 낸 거 선납세금 처리했고, 그 다음에 법인세 중간에 고지서가 와가지고 납부했다. 중간에 납, 그거 선납세금 처리했습니다. 이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는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이거는 수동으로 합니다. 법인세 이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분계를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수동으로 한다. 이거 수동. 자동해서 안 돼요.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합계잔액시산표에 가가지고 선납세금 합계 잔액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조회를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합계잔액시산표 클릭을 해서 12월 31일 현재 12월 31일 결산일 기준으로 당좌자산 안에 있는 선납세금 차변의 잔액이 9,993200 이걸 복사를 해와요.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그래가지고 일반 전표로 옵니다. 자, 일반 전표에 와가지고 법인세로 대체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법인세가 비용이죠. 비용은 차변입니다. 그래서 3번 차변에다가 법인 그래서 법인세 등 998 엔터 엔터. 저교에는요 만들어진 게 없네요. 뭐라고 하는 게 뭐 하냐면은 선납세금 대체 컨트롤 V 내려와서 대변에 이제 자산 감소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기입하면은 이제 선납세금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에 비용으로 가는 겁니다. 자, 선납세금 대변 엔터 엔터. 4번 적용 만들어 놨네요. 당기 법인세로 대체. 당기 법인세 등 대체라고 했네요. 네, 거기다가 컨트롤 V. 네, 99. 그래서 999만 3,200원을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에서는 감소시키고 이렇게 결산 때 비용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자료에서 법인세가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990만 원, 1,000만 원 정도는 이미 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한 2천만 원 정도만 미지급 세금으로 부채 잡으면 되겠죠. 그 분계를 자동 결산해서 자동으로 우리가 할 거예요. 자, 또 있나요? 없네요. 자, 그러면은 쫙 이제 수동 결산을 골라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동 결산을 이제 하기 위해서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야죠. 여기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가세요. 자, 결산 일자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이렇게 입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월부터 12월까지 라고 하시면 되죠. 자, 매출원가 및 경비 선택에서 그냥 확인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와 같은 양식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준비된 것을 입력하기 전에 3번부터 순서대로 한번 해볼까요? 재고자산 원재료 실사내역 900만 원을 어디다 입력하는 거냐면은 왜 그게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저는 이거 결산자료 입력 양식에 여러분들 기말 원재료 재고액 이런 거 위에 보이나요? 아니요. 다 안 보이세요? 예, 그러면 저처럼 다시 하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닫으시고요. 다시 결산자료 입력을 실행하시는데 앞에서 그냥 엔터 치면 안 되겠네요. 자, 1월부터 12월. 여기서. 자, 1월부터 12월 넣었을 때 이거 매출원가 경비 선택 요 창이 떴나요? 여기서 입력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매출원가 코드 및 계정 과목에다가 450일이면 상품 매출원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품 매출원가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제품 매출원가 여기 455번 보이시나요? 네. 상품 매출원가로 우리가 아까 시작을 해서 그래요. 자, 제품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은 제품 매출원가로 시작을 해야 돼요. 제품 매출원가 확인. 자,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원가 경비 여기 밑에 법례가 나오죠. 1번은 500번대. 자, 우리는 500번대예요. 제조업. 자, 1번. 그러면 표준원가가 제조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놓고 확인을 눌렀어야 돼요. 자, 우리가 FAT 1급을 할 때는 그냥 상품 매출원가이기 때문에 그냥 엔터 쳐서 지나갔어요. 예, 그런데 TAT 2급을 할 때는 이 결산자료 입력에서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양식이 보여야 돼요. 근데 처음에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그거는 여기서 상품 매출원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확인해 주세요. 상품 매출원가는 그냥 선택 안 하고 넘어가면 기본이 상품 매출원가로 가요. 이제 제품 매출원가가 이제 나옵니다. 예, 제품 매출원가. 자, 우리가 제품 매출원가를 계산하려면요. 재고자산, 원재료, 제공품, 제품 모두 조사를 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서부터 입력하겠습니다. 900만 원이었죠? 실사 금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900만 원 위에 아까 우리가 타계정 대체 100만 원 입력했던 거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것을 매출원가로 가지 않도록 원재료 재고액 900만 원하고 타계정으로 대체된 100만 원을 여기서 빼주기 때문에 빼가지고 원재료비를 계산해야 맞는 거죠. 예, 빼주는 항목이에요. 두 개는. 자,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이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 순서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투입하면 그게 제공품이 되는 거거든요. 제공품이 되는데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데이터가 없어요. 네. 네. 타계정이 안 나오는데요. 아, 그러면 타계정 안 나온 걸 보니 아까 그 저기 결산분계 한번 일반 전표 한번 가볼까요? 일반 전표에서 원재료의 타계정으로 대체. 입력돼 있네. 입력돼 있는데 왜 그럴까요? 결산 원재료 153에 결산자료에서 단기 원재료에 다시 전에 데이터가 존재한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일반 그래서 이게 왜 9월까지 돼 있지? 12월로 해야 돼. 9월달. 아니 9월달로 돼 있어도 9월달로 돼 있어도 저건 나와야 되는데. 아니 잠깐 이게 지금 옮겨야 될 게 몇 가지죠? 여기 전부 다? 전부 다 옮겨야 되네. 이동.
이제 결산자료 입력에 조회를 누르면 이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날짜 때문은 아니고 아까 그 차별되면은 네. 또 문제가 되는 분은 혹시 없나요? 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우리 회사는 없다는 겁니다. 제공품이라는 것은 원재료가 투입돼서 현재 완제품이 나오기 전까지 상태, 지금 공장의 기계에 걸려 있는 상태의 재고 자산을 우리가 제공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업종에 따라서는 제공품이라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투입하자마자 제품을 바로 당일 생산하면 제공품이 없죠. 그런데 뭐 이렇게 며칠간 걸리는 거 있죠. 원재료 넣어가지고 그것을 한 100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것은 제공품이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아무튼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주어진 것만 우리 입력하면 됩니다. 자, 제품, 기말 제품 재고액이에요. 그 기말 제공품 재고액 밑에 가면은 기말 제품 재고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넣으면 이제 완성품 제조 원가가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얼마입니까? 2,700만 원이죠. 27 플러스 엔터 치면은 이제 매출 원가도 결정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4번을 할 텐데요. 기능모음에 가셔가지고 불러다가 자동으로 입력할 거예요. 기능모음에 가면은 기타의 감가상각 반영이라고 메뉴 있어요. 그걸 클릭하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저장해 두었던 유형자산의 차량 운반구 얼마, 비품 얼마, 건물 얼마, 기계장치 얼마, 그 다음에 무형자산 탭을 가면은 개발비 얼마, 이게 이제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유형자산, 무형자산 탭이 두 개로 있잖아요. 이 준비된 것을 밑에 반영해라 하고 요 단추를 눌러주는 겁니다. 결산 반영. 결산 반영을 누르면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반영이 성공하였습니다. 확인 눌러보시면은 어디에 들어갔나 볼까요? 자, 먼저 제조 원가 쪽, 이 노무비 밑에 경비에서 감가상각비가 있을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경비에 있는 일반 감가상각비, 거기 건물에 445만 원 들어갔고 기계장치에 1,709만 4천 원 입력돼 있을 겁니다. 500번대니까. 그 다음에 800번대라는 것은 밑에 판매관리비 쪽으로 내려가 보세요. 판매관리비 안에 있는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또 거기에도 감가상각비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차량 운반구에 900만 원, 비품에 뭐 225, 500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기 자리에 다 자동으로 딱 입력이 되죠. 자, 그러면 4번을 다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5번 법인세 부분을 입력하면 되는데 맨 밑으로 내려가야 법인세가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법인세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시켰던 거를 일반전표에 입력했잖아요. 그게 이미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는 3천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1,000만 원 정도는 이미 납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만 여기 법인세로 나머지 금액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를 가지고 3천만 원 마이너스 여기 선납세금에서 법인세로 대체한 금액 9993이네요. 9993 200 이거 빼줍니다. 그랬더니 20006 그 빼준 숫자를 여기다 입력. 법인세 계상에다가 20006 800 이렇게 입력하면은
선납세금에서 대체한 거하고 이 금액하고 더해져 가지고 여기 3천만 원이 딱 나오면 맞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전표 만들어진 걸 보게 되면은 이 20006-800이 뭐로 분계되냐면 미지급 세금 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이건 앞으로 내야 될 세금이다 이거죠. 미지급 세금. 자, 이렇게 해서 결산자료 입력 데이터를 입력한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되죠. 저 위에 있는 전표 추가 누릅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물어보죠. 예.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는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할 게 1개 아니면 2개 조금밖에 안 돼요. 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제는 그래도 좀 여러 가지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전표 추가를 누르면 전표가 어떤 전표, 즉 자동결산 전표가 어디로 가느냐? 일반 전표에 와요. 일반 전표 아까 우리가 수동으로 4번까지 입력했죠. 선납세금 법인세로 대체한 거. 그러면 여기 와서 조회를 한번 눌러보세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로 와서 조회를 누르면은 5번부터 15번까지 만들어집니다. 자, 5번 결차 결대. 결차 결대는 차변 대변과 같은 거예요. 결차,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차변,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5번 분계는 원재료가 원재료 B라는 원가로 가는 분계예요.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을 원재료 B로 대체시킨 겁니다. 아까 기말 원재료 재고에 900만 원 입력해가지고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다음에 그 원재료 B가 공장의 제공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그 다음 6번 분계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노무비를 입력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 이미 입력이 돼 있었어요. 생산부의 임금이. 그래서 그 임금도 제공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7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8번을 보시면은 이제 제조경비입니다. 제조경비. 제조경비가 모두 제공품으로 대체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면 일단 제공품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제공품에 들어가는 원가가 뭐뭐 있냐면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렇게 있는 거죠.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제공품으로 모아집니다. 제공품으로. 자, 이 제공품으로 모아진 경비 중에 조금 전에 우리가 입력했던 것이 감가상각비는 아직 여기 반영이 안 됐네요. 그 밑에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지금 이거는 이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경비가 제공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8번이었고, 자, 감가상각비는 따로 입력했기 때문에 9번에서 보면은 감가상각은 유형자산은 간접으로 하잖아요. 간접으로. 그러니까 차변에 감가상각비,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해서 건물과 비품, 건물분과 비품 부분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이게 건물이 아니고 차량 운반구하고 기계장치 하나가 뭐였죠? 건물이었나요? 이게 207번이?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차감 계정으로 처리하고 차변에 제조 경비로 처리했죠. 공장 건물 맞아요. 공장 건물과 하나는 기계장치. 두 개. 그래서 감가상각비로 처리했죠. 그 감가상각비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제공품으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10번 분계는 감가상각비를 이것도 제조경비니까 제공품으로 대체하는 분계가 또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전표를 보면은 자, 우리가 기말 제공품을 입력을 안 했지만 입력한 거나 다름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제공품이 전부 제품이 된 거죠. 그래서 제공품 금액과 제품 금액이 똑같아진 거예요.
제공품이 다 완성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공품을 제품으로 또 대체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제품이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완성된 제품 중에서 판매가 일어난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우리가 매출 원가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12번 점표는 제품의 매출 원가로 대체시키는 분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은 여기 차변이 상품 매출 원가고 대변이 상품이었고, 제품 매출 원가는 차변이 제품 매출 원가고 대변은 제품이에요. 네. 상품일 때는 상품 매출 원가 분계를 할 때는 차변이 상품 매출 원가 대변이 상품이었죠. 제품에서는 차변이 제품 매출 원가 대변이 제품이다 하는 거죠. 네. 여기서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 NC에서 평가 시험 볼 때는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상품의 경우에 매출 원가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감가상각비는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감가상각비입니다. 예, 판매관리비 900만 원이 이게 뭐였는지 모르겠고 22만 5천 원 비품이었던 것 같고 900만 원은 차량 운반고였나요? 해서 판매관리비에 감가상각비 간접상각이니까 감가상각 누구예요? 자, 그 밑에 무형고정자산 상각비 분계는 또 유형자산하고 다르죠. 그 밑에서 무형고정자산 상각비 판매관리비입니다. 840번. 근데 대변이 감가상각 누계액이 아니라 바로 개발비. 이걸 그래서 직접상각이다 이러는 거예요. 직접상각. 개발비에서 바로 빼주는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만들진 않아요. 이걸 우리가 직접상각. 유형자산은 간접상각. 감가상각 누계액을 만든다. 네. 그리고 그 분계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법인세. 법인세가 원래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인데 1천만 원 정도는 이미 미리 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만 법인세로 추가로 분계가 일어나고 1천만 원은 아까 위에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 합치면 3천만 원이에요. 네. 그리고 아까 1천만 원은 이미 선납세금 미리 냈기 때문에 자산 감소시켰고 요 2천만 원 정도는 아직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변에 미지급 세금 부채로 이렇게 인식이 된다. 네. 저 아까 그거 개발비 또 48만 원도 나와요. 지금. 아까 분명히 아까 60만 원으로. 저장을 안 했나 보다. 아까 그러면 거기서 아니 조회만 새로 작성하고 저장을 안 눌렀어요. 예, 아까 거기서 성급하게 저장 안 누르고 그냥 말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지금 고치세요. 그냥 여기서 그걸 저장을 안 눌러서 그러니까 여기 숫자를 직접 고치시면 돼. 지금 여기서 분계를. 그러면 저쪽도 고쳐지나요? 아니요, 그쪽은 안 고쳐도 돼요. 이 결과만 고치면 됩니다. 예, 여기서 이거를 60만 원으로 지금 고치시면 돼. 고정자산 상각비 60만 원, 60만 원 이렇게 고치고 그 전에 결산자료 입력에 반영된 거는 무시해버리면 돼요. 그것이 결산에 또 반영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반영되고 나서는 그걸 자료를 이제 안 쓰니까 이것만 고쳐놓으면 돼요. 자, 숫자 고쳐놓으시고 그 이유는 뭐다? 아까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새로 작성을 하긴 했는데 기능모음 눌러서 저장 그거를 안 했네요. 그걸 해놨어야 되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서는 결과를 고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동 결산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여러분 교재에 그 결과 풀이가 194쪽부터 수행과제 풀이가 쭉 있습니다. 네.
197페이지에 있는 그 그림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쭉 설명드린 겁니다. 예. 결차 결대로 넘어온 것이 이게 도대체 뭐가 넘어온 건가? 이걸 설명을 드린 거고, 그 위에 거 차변 대변으로 입력한 것은 우리가 직접 수동 결산으로 입력한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